안녕하십니까. 애경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존행동기계기능사 2016년 7월 10일 시행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기계 설비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위험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거 답은 3번이죠. 고정점. 고정점이라는 거는 사고의 위험 요소에 속하지가 않아요. 이런 게 없어. 왜? 단순하게 생각해보자요. 기계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아무 운동 없이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 요소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보게 되면 1번에 협착점, 2번에 끼임점, 4번에 절단점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협착점이라는 거는 왕복 운동하는 장치에 손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끼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콱 눌러지는 거를 협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끼임점 같은 경우는 회전하는 장치입니다. 회전하는 장치에 이제 손이 탁 끼어 들어가는 거를 끼임점이라고 하는 거고, 4번에 절단점은 뭐겠어? 절단되는 걸 절단점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간혹 요 문제 풀다 보면은 선생님 협착점, 끼임점 그럼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분간을 해드리자면, 협착점 같은 경우는 얘는 기계로 따지면 프레스예요. 프레스. 그리고 끼임점 같은 경우는 연삭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삭기. 둘 다 끼는 건 맞아. 둘 다 끼는 건 맞는데, 협착점 같은 경우는 왕복 운동하는 장치입니다. 프레스 어때요? 위에서 팍 찍어버리죠. 이때 손이 딱 끼어버리면 어떻게 돼? 팍 눌리면서 이게 협착이에요. 그리고 끼임점 같은 경우는 연삭기 뭡니까? 회전 운동하잖아. 회전 운동하다가 내가 손이 이렇게 탁 들어간 뭐야? 이거는 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착점과 끼임점의 차이는 왕복 운동이냐 아니면 회전 운동이냐, 요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2번. 산소 아세틸렌 용접 시 역화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토치 팁이 과열되었을 때,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토치에 절연 장치가 없을 때 돼 있는데, 절연 장치라는 거는 이 산소 용접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 용접 시에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에 거리가 먼 것은 2번입니다. 요거는 산소 용접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전기 용접에 대한 내용이 되겠더라. 그 다음 3번 문제. 정의 사용 시 안전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비산 방지판을 세운다. 그렇죠. 이렇게 때리면 깨지잖아요. 깨진 조각이 어떻게 돼? 날아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번에 비산 방지판을 세운다.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올바른 치수와 형태의 것을 사용한다. 당연한 소리. 그 다음 3번에 칩이 끊어져 나갈 무렵에는 힘을 주어 때린다 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에 칩이 끊어질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고 서서히 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맞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발화 온도가 낮아지는 조건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여기서 말하는 발화 온도가 뭐냐? 발화점이라고 해요. 발화점. 요걸 다른 말로 착화점이라고 해요. 착화점. 자, 그럼 이 발화 온도는 뭐냐면은, 왜 착화점이라고 부를까? 착화라는 게 뭐야? 불을 붙이는 거를 착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가 결국 착화점. 그럼 발화점 같은 거라니까? 그럼 발화점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구나.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얘는 점화원이 있어야 돼. 이 말은 불꽃이 있어야 불이 붙기 시작하는 점이 발화점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인화점. 인화점 같은 경우 얘도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얘는 조건이 달라. 뭐예요? 점화원이 없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 발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불꽃이 없는데도 지 혼자 타기 시작하는 게 인화점이에요. 그리고 발화점이라는 거는 불꽃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겠죠. 얘는 같은 말이고 착하죠. 자, 그렇다면 4번에 다음 발화 온도가 낮아지는 조건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불이 더 쉽게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1번에 발열량이 높을수록, 그렇죠. 발열량이 높을수록 당연히 착화점이 낮아집니다. 불이 더 쉽게 붙어요. 그래서 맞는 건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에 압력이 낮을수록 돼 있는데, 압력은 높을수록 잘 붙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산소 농도는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산소가 많을수록 더 불이 잘 붙겠지. 그 다음 4번에 열 전도도가 높을수록 불이 더 잘 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맞는 거는 1번밖에 없네요. 그 다음 5번 문제.
해머의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쐐기를 박아서 손잡이가 튼튼하게 박힌 것을 사용한다. 요거 맞습니다. 이 쐐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그 가정용 망치 말고요, 전기 용접할 때 사용하는 망치 보면은 이렇게 뒤쪽에 슬래그를 제거하기 위해 이런 쐐기가 박혀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접용 망치, 그 우리가 용접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용접용 망치 뒤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쐐기. 그래서 쐐기를 박아서 손잡이가 튼튼하게 박힌 것을 사용한다.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2번에 열간 작업 시에는 식히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작업할 수 있다. 식혀가면서 작업해야 되죠. 그래서 5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나머지 뭐 읽어보면 3번에 타격면이 닳아 경사진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고. 4번에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다. 그렇죠. 망치를 일반 면장갑, 빨간색 그 코팅된 장갑 말고 일반 면장갑을 끼고 망치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갈 수가 있거든. 자, 그러므로 5번에 거리가 먼 것은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6번 안전관리 관리 감독자의 업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건 1번입니다. 작업 전후 안전점검 실시. 요거는 근로자가 직접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선소가 있어요. 커다란 조선소가 있어. 거기에 용접공이 한 100명 정도가 있고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작업 전에 또는 뭐 작업 후에, 작업 전후에 장치의 이상 유무는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100명치를 2명이 다 본다고 감독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일하는 사람이 직접 용접기에 운전하기 전에 용접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뭐 모재에 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작업자가 직접 봐야 되지. 그죠? 그래서 그 작업자 누군데? 근로자잖아요. 그러므로 작업 전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는 근로자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일러 운전 중 수위가 저하되었을 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수위가 저하했다. 이 말은 뭐예요? 저수위 상태네.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저수위 경보장치. 자, 다음 8번. 재해 예방의 4가지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대책 선정의 원칙. 그렇죠. 기술적이든 교육적이든 대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 2번에 손실 우연의 원칙.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사고 손실의 유무와 사고의 우연성을 우리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번에 예방 가능의 원칙. 당연히 재해는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안전 그 법규를 잘 따른다던가,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4번에 보시면 재해 통계의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재해 통계라는 건 뭐야? 재해가 발생한 후에 그 통계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뭔데? 재해 예방이 아니고 재해 발생 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4번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1, 2, 3번 3개를 포함해서 1개 더 추가되는 게 원인 계기의 원칙. 모든 재해에는 원인과 계기가 따른다. 요 말이겠죠. 자, 그래서 8번에 재해 예방의 4가지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4번. 그 다음 9번 문제. 줄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줄의 균열 유무를 확인한다. 당연하고. 그 다음 2번에 부러진 줄은 용접하여 사용한다. 아니죠. 교체했었습니다. 그래서 9번에 틀린 거는 2번.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다음 10번 문제. 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작업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냉수를 이용하여 화상 부위 화기를 빼도록 한다.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2번에 물집이 생겼으면 터뜨리지 않고 상처 부위를 보호한다. 그렇죠. 물집을 터뜨려버리면 세균에 노출된단 말이야.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 3번에 보시면 기계유나 변압기유를 바른다 라고 돼 있는데, 그 화상 부위에 기름을 발라버리면 이 피부가 단열돼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기가 빠지질 못해. 자, 그러므로 3번이 틀린 거죠. 기계유나 변압기유를 바르면 안 된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뭐 상처 부위를 깨끗이 소독한 다음 상처를 보호한다. 당연한 소리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만 잘 읽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불안전한 행동, 인적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답은 1번이겠죠. 불안전한 상태의 방치. 그래서 이 불안전한 상태를 방치하는 게 누구야?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접지선이 딱 끊어졌어.
그럼 이걸 고치고 써야 되는데 이거 그냥 놔두고 귀찮아 놔두고 작업하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은 감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건 결국 누구야? 사람이기 때문에 1번에 불완전한 상태를 방치하는 거는 불완전한 행동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나머지 뭐 구조 재료의 부적합, 뭐 작업 환경의 결함, 복장 보호구의 결함, 요거는 당연히 불완전한 상태에 속할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12번. 보호구를 선택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용도에 알맞아야 한다.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2번에 품질이 보증된 것이어야 한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쓰기 쉽고 취급이 쉬워야 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그 4번에 보시면 겉모양이 호화스러워야 한다. 무슨 패션쇼 할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틀린 건 4번이죠. 겉모양이 호화스러울 필요가 없고요. 좀 더 정확하게 바꾸자면 용도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12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다음 13번. 가스 용접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산소병은 60도씨 이하 온도에서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압축 용기, 가스 용기는 40도씨 이하 온도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산소병은 60도씨가 아니고 40도씨 이하. 자, 다음 14번. 보일러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일러의 수명계 수위는 중간 위치를 기준 수위로 한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유리 수명계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유리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명계의 가운데가 결국은 기준 수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점화전 미연소 가스를 방출시킨다. 요거도 맞죠? 이거 결국 뭔데? 프리퍼질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 3번에 연료계통의 누설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이것도 뭐 당연한 소리네요. 근데 4번에 보시면 보일러 저부의 침전물 배출은 부하가 가장 클 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는데 부하가 가장 커버리면 분출할 때 어떻게 돼요? 위험해. 주변에 사람이 다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하는 가벼울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부하가 아예 없을 때 보일러 가동 전에 분출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내부에서 밀어주는 압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가벼울 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아크 용접 작업 기구 중 보호구와 관계없는 것은 요거는 3번이겠죠. 용접 홀더 같은 경우는 보호구가 아니고 용접기 구성장치잖아요. 그래서 15번에 틀린 것은 3번. 그 다음 16번. 냉동 사이클에서 증발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응축 온도를 상승시켰을 경우의 상태 변화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자, 몰레르 선도를 한번 그려본다면 기존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텐데 지금 조건이 증발 온도, 요 밑에 온도는 일정하게 하고 응축 온도를 상승시켰대요. 응축 온도를 이렇게 상승시켰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냉동 효과는 그대로인데 압축기가 요만큼 일을 하던 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압축기가 이만큼 일을 한 거지. 냉동 효과는 그대로인데 압축기가 일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냉동 효과 감소. 냉동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압축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토출가스 온도는 증가할 것이고 동력 소비량은 늘어날 것이고. 자, 그렇다면 봅시다. 16번에 요 상태에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 소요 동력은 어떻게 됩니까? 압축비가 늘어난 만큼 증가하겠지. 1번 틀렸고 2번에 냉동 능력은 감소할 거고 성적 개수도 감소할 거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토출가스 온도는 상승한다. 요 놈이 맞겠죠. 압축비 늘어났으니 토출가스 온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 그 다음 17번. 저단측 토출가스의 온도를 냉각시켜 고단측 압축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요거를 인터쿨러라고 합니다. 답은 2번. 그 다음 18번 문제. 냉동장치에 수분이 침입되었을 때 에멀전 현상이 일어나는 냉매는 암모니아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19번. 저항이 250ohm이고 40W인 전구가 있다. 점등 시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일단 저항 R이 250ohm이랍니다. 그리고 40W, 요거는 전력이죠. 전력 P가 40W래요. 이때 뭐를 구하는 거야? 전류 I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다면 일단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전력 P는 VI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전력이 40W, 얘는 조건으로 줬고, 근데
전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전류를 구하려니 결국은 뭐야? 전압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압의 조건을 안 줬어요. 그래서 요 공식을 저항 공식으로 좀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옴의 법칙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압 V는 결국 뭡니까? 바꾸게 되면 V는 R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V는 IR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 V를 여기다 넣자고요. 그럼 이 V가 결국 뭔데? IR이니까 V 대신에 IR을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P는 I가 두 개죠. I의 자승 R로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P 조건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 R 조건 여기 있으니 요거 두 개 넣어주면 되겠네요. 일단 P가 40일 때 전류 I의 자승 그리고 곱하기 저항 250옴이랍니다. 250. 그러면 I의 자승은 얘가 밑으로 가죠. 250분의 40이 되는데 여기에 자승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없어지면은 여기 루트가 딱 씌워지면 돼요. 그러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시면 0.4A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므로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0번 축봉장치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서 축봉장치 뭐예요? 축을 봉하는 장치. 어디서? 개방식 압축기가 있을 때 이렇게 압축기가 있고 모터가 밖에 있을 때 요 모터의 회전을 축을 이용해서 여기 피스톤으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요 축이 관통하는 요 부분은 누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축을 막아주는 장치를 축을 봉하는 장치를 축봉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축봉장치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냉매 누설을 방지한다 맞겠고 오일의 누설을 방지한다 맞겠고 외기 침입을 방지한다 당연히 다 맞겠죠. 근데 4번에 보시면 전동기의 슬립 방지라고 해서 이 전동기의 슬립이라는 거는 전동기의 효율과 관계가 있지 축봉장치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번에 틀린 것은 4번. 그 다음 21번 관 절단 후 절단부에 생기는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공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을 딱 절단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동관이다. 딱 절단하게 되면 커터 나래에서 이 관이 이렇게 눌립니다. 그럼 안쪽에 이렇게 거스러미가 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뭐를 이용해서 제거합니까? 리머를 딱 이용해가지고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거스러미를 이렇게 제거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 거스러미 제거하는 공구는 3번에 파이프 리머가 되겠죠. 자, 다음 22번 냉동장치에서 가스퍼저를 설치할 경우 가스의 인입선은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냉동장치에서 가스퍼저라는 거는 가스퍼저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불응축 가스 제거. 가스퍼저가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는 장치구나. 이건 뭐 다른 말로 에어벤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불응축 가스가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냉동장치에서 불응축 가스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수액기 상부 또는 응축기 상부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응축기와 수액기의 균합 간에 한다. 그 다음 23번 문제 냉동장치에 사용하는 윤활유인 냉동기유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응고점이 낮아 저온에서도 유동성이 좋을 것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2번에 인하점이 높을 것 그렇죠. 인하점이 높아야지 쉽게 폭발하지 않지. 그 다음 3번에 냉매와 분리성이 좋을 것 맞습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 왁스 성분이 많을 것 돼 있는데 왁스 성분은 결국 이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왁스 성분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23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다음 24번 자기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이 자기유지 회로를 정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본다면 요렇게 해가지고 자, 스위치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릴레이, X라는 게 릴레이라고 했을 때 요 접점이 A 접점인데 릴레이 X의 A 접점이고 요 녀석도 A 접점인데 PBS 1의 A 접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ON 버튼이 있으니 오프 스위치도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B 접점으로 해가지고 얘는 PBS2라고 합시다. 자, 요런 자기유지 회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유지 회로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접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XA 접점, 요게 그린램프 GL, 그리고 또 하나 더 릴레이 X의 B 접점, X의 B 접점,
그리고 요게 RL이라고 했을 때, 자, 회로를 조금 해석을 해드리자면 최초에 이쪽에서 전원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아래쪽은 일단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전기가 다 들어와. 근데 위쪽은 어떻게 되냐? 전기가 이렇게 해서 요건 B접점이니까 이렇게 통하는데 여기 병렬 회로에서는 둘 다 A접점 열려있기 때문에 전기가 딱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건 릴레이 X A접점이기 때문에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까지 못 가죠. 못 지나가죠. 왜? A접점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 그 말은 뭐야? 최초 전원을 딱 넣게 되면 아래는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아래는 들어와요. 그죠? 요게 B접점이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PBS1을 탁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냐? 도체가 이렇게 붙죠? 붙었다가 푸시 버튼 스위치는 어때? 누르면은 전기 통하고 떼면은 전기가 안 통해요. 눌렀을 때만 통하고 떼면은 안 통한단 말이야. 근데 요 회로에서는 PBS1을 탁 누르는 순간 전기가 이쪽으로 딱 타고 들어가서 릴레이 X의 전원에 전원이 공급되는 거죠. 결국 왜? 아래쪽에서는 이미 들어오고 있고 여기 위에서만 딱 들어가주면은 얘가 전원이 ON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릴레이라는 거는 전자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자석이 돼서 A접점 딱 붙어버리고 B접점은 딱 떨어져 버려. 이 말은 A접점이 붙는 거를 우리가 여자라고 하고요. 여자 됐다. 그 다음에 X접점이 딱 떨어지는 거를 소자 됐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푸시버튼 1을 딱 누르는 순간 얘가 여자 돼서 이렇게 붙어서 유지가 돼. 그리고 얘도 여자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를 딱 누르면은 얘가 유지가 되니까 계속 릴레이 X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고 전원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면은 얘는 붙어있고 얘는 떨어지니까 RL이 오프되고 꺼지고 GL의 등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PBS2를 딱 눌러버리면은 이 B접점이니까 딱 떨어지죠, 전기가. 전기가 딱 떨어지면 얘가 전원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다시 떨어지고, 요거 다시 떨어지고, 요 녀석은 다시 탁 붙어서 결국은 GL은 오프되고 RL은 ON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요 회로를 자기유지 회로라고 해요. 요 릴레이 접점이 여자돼가지고 유지된다 라고 해서 자기유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4번에 자기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이죠. 계전기가 여자된 후에도 동작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것. 자, 다음 25번 불연속 제어에 속하는 것은 온오프 제어겠죠. 연속 제어는 제가 비정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번에 불연속 제어는 답은 1번. 그 다음 26번 열전냉동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열전냉동법이라는 거는 열전 효과를 이용한 냉동기죠. 그래서 열전 효과 뭔데요? 펠티어 효과, 그리고 재백 효과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냉동장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1번에 운전 부분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생긴다. 얘는 압축기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므로 틀린 거는 1번이겠죠. 1번은 뭔데요? 증기압축식 냉동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번에 틀린 것은 1번.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27번. 주파수 60Hz인 상용 교류에서 각속도는 해서 자, 이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F로 구합니다. 그래서 요 오메가를 각속도라고 해요. 라디안 퍼 세크라고 나타내는데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서 구해봅시다. 2 곱하기 파이 뭐 3.14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곱하기 주파수가 60Hz니까 60 해보면은 요 녀석이 377 라디안 퍼 세크. 자,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28번 왕복식 압축기 크랭크 축이 관통하는 부분에 냉매나 오일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앞에서 바로 나왔었죠. 답은 3번 축봉장치. 그 다음 29번 프레온 냉동장치의 배관에 사용되는 재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1번이죠. 배관용 탄소강관. 이건 어디? 암모니아에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프레온의 특징은 강을 부식시키고 그리고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2% 이상 함유한 알루미늄을 부식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뭐 2번 같은 경우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에서 스테인리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29번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탄소강 강관.
자, 다음 30번. 역하르노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단 2등이죠.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등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2단 2등. 답은 3번. 그 다음 31번. 증기분사 냉동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제 교재 55페이지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기분사식 냉동법 뭐냐면은 이젝터라는 장치를 썼죠. 이젝터라는 장치를 써서 여기에 고온고압의 증기를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키고 여기 아래쪽에 증발기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는 수조를 설치하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서 교축이 되니까 PT가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기는 결국 뭐예요? 진공이 잡히는 거예요. 진공이 잡히고 나머지 이제 교축된 무화된 공기는 복수기로 보내서 되돌리는 형식이죠. 응축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젝터에서 진공이 잡히니까 물이 쭉 빨려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진공도가 꽤나 높아요. 진공도가 높다 보니 이 증발기는 물이라든가 식염수를 넣게 되는데 우리 상온 여름철 에어컨입니다. 실내기예요. 실내기. 이 실내의 공기와 열변하면서 진공이기 때문에 쉽게 증발해버려요. 그럼 결국 이 녀석은 어떤 열을 이용하는 거야? 증발하기 때문에 증발잡열. 그쵸? 그래서 31번에 증기분사 냉동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2번. 흡수식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압축식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다. 그렇죠. 압축기가 없으니. 그 다음 2번에 증기, 온수 등 배열을 이용할 수 있다. 맞죠? 냉방, 난방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압축식에 비해 설치 면적 및 중량이 크다. 맞아요. 압축식은 우리 가정용 생각하시면 되고 이 흡수식은 대용량이 많이 쓰기 때문에 설치 면적 및 중량이 커진다.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건 4번이네요. 흡수식은 냉매를 기계적이 아니고 열적 또는 화학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이며 열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은 증기압축식. 요것도 틀렸죠. 열적이 아니고 전기적 에너지로 압축하는 방식은 증기압축식.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32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33번. 표준 냉동 사이클의 몰레르 선도에서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저하되는 과정은 몰레르 선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렸을 때 pH 선도 이렇게 해서 몰레르 선도를 이렇게 작도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건포압축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압력이 일정한 과정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니까 결국 증발기 아니면 응축기겠네. 이때 순환 방향은 요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압력이 같은 거는 응축기 아니면 증발기고 여기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과정은 어디예요? 응축기지. 왜? 고온고압의 토출가스의 과열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고 온도가 떨어지는 과정은 응축기다. 응축의 역할이 뭔데요? 온도를 낮춰서 기체를 액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응축 과정이 됩니다. 그럼 뭐 증발 과정 같은 경우는 이 압력은 일정하지만 온도는 어때요? 습증기 구역 안에서는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압력 일정, 온도 일정한 과정은 증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3번의 답은 2번 응축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 34번. 암모니아 냉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분에 잔용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윤활유에 잔용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암모니아는 잔용해 되지 않죠. 이 윤활유랑 잘 섞이는 거는 프레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4번에 틀린 것은 2번.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35번. 다음 중 프로세스 제어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프로세스 제어 같은 경우 이 프로세스 제어의 제어량입니다. 제어량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느냐, 온도, 유량, 액위, 농도, 밀도 등을 제어하게 돼요. 자, 그래서 35번에 프로세스 제어에 속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유량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35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